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상당히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이 많은 분들에게 WPI 심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WPI 심리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알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나름대로 길을 찾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WPI 이 워크샵, 뭐 초급, 중급, 고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참여하셔가지고 좀 더 WPI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더 잘 알고, 심지어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마음도 같이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활동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실제로 그런 거를 직접 경험하시고, 또 심지어는 WPI를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졌다. 전에는 그냥 나름대로 살기는 살았는데 이렇게 나의 삶이 즐겁다고 표현하면 되나? 아, 그럼요. 즐거웠대요. 즐겁기만 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저 옆에 계신 분이 상당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이 젊으신 분이라서 사는데 무슨 이 답답함이나 어려움이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 WPI를 통해 가지고 인생이 바뀌었고 또 삶에 있어 새로운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 원래부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다가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 그러면 저한테만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래서 나오신 거죠? 아, 그럼요. 그러면 오늘 한번 과연 WPI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고 내가 WPI를 통해서 어떤 삶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됐는가, 뭐 그걸 간증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너무 종교적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을 읽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리고 자기 마음을 읽음으로써 삶에 어떤 변화가 또 생겼는가, 이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WPI를 활용해서 가르칠 맛 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4번의 수능, 4번의 임용고사로 교사가 되었는데요. 이 숨기고 싶을 만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WPI를 배워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의 분들도 충분히 저처럼 또는 그 이상을 하실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뭔가 남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교사가 되고 나서 2년차 때 바로 슬럼프에 빠졌어요. 제가 교사로서 하는 교육이 관리자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교육 행사를 위해 동원된 사람 같았거든요. 수업 준비나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공문을 봤어야 됐고, 컴퓨터가 프린터가 몇 대인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는 등의 일을 했어야 됐죠. 더욱 괴로웠던 것은 제가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는 내용들이 아이들의 삶에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저 스스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제 삶에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주요 과목을 열심히 가르칠 때면 입시 도우미가 된 건가? 이런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WPI를 통해서 교사로서 저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문가 과정, 지도자 과정을 거치면서 상담과 심리학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사고 훈련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 상담을 어떻게 하고 진정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제가 맡은 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등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는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하시면 네네. 근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최근에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준 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스승의 날 기념으로 아이들이 저에게 롤링페이퍼와 편지 등을 선물로 줬는데요. 재밌게도 눈물 나게도
그 내용이 한결같이 아이들이 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WPI를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 확인하게 되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걸 가르쳐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WPI 심리검사로 아이들 자신과 아이들 스스로 친구의 성격을 이해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 관계 변화를 체험했거든요. 몇몇 공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특성에 어울리는 공부법도 배우고 있고요. 특히 학교 교육과정이 품기 힘든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지난번 저희 황심소에서 자기소개 그림책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친구가 저에게 상을 줬어요. 네, 상상 그 이상을 주었습니다. 어디에 제가 마음이 뭉클했냐면 그 뒷장에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존재감을 찾았습니다 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별함을 이 아이는 특이함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숨기며 살았던 아이디얼리스트 아이였는데 저랑 만나고 나서 아이디얼리스트로의 삶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면서 존재감을 찾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해서 학급 임원조차 불편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교 회장이 되었거든요. 얘 공약 중에 하나가 스스로 그림책 토론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선생님의 도움 없이 직접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아이디얼리스트로서 자신의 매력과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이를 직접 실천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온 아이의 편지예요. 네. 근데 저 아이가 몇 학년인데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5학년 때 저를 만났고요. 네. 올해는 6학년 됐습니다. 6학년 때도 계속 담임생을 하세요? 아니면? 이제 저는 올해 5학년을 맡고 있어서 그 아이는 이제 저랑 같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작년 담임 선생님한테 뭐 원망이나 복수의 편지가 아니라 스승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이 감사의 편지를 이 학생은 혹시 현재 맡고 있는 담임생한테는 편지를 줬는지 혹시 물어봤나요? 분명히 줬을 거라고 믿고요. 줬을 거라고 믿죠. 네네. 우리 믿어야 돼요. 일단 저에게 준 메시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상 이상, 그 이상의 상을 받으셨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럼요. 뭔가 지금 혹시 대체 어떻게 WPI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알 수 있게 만들었길래 이런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니 선생님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이거 그냥 쓴 거죠? 이게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아이의 모습이어서 충분히 오해하실 만도 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3월에는 되게 조용한 아이였어요. 근데 WPI 검사를 하니까 아이디얼 휴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조용할까라고 했을 때 셀프가 반토막 나는 아이였거든요. 셀프가 반토막이 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과 다른 부분을 친구들한테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믿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아이가 남들과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거 아이디얼리스트가 있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3월 어느 날인가 저한테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연습장에. 근데 그 그림이 너무 감각적인 거였어요. 감각적이라는 건 상당히 센슈얼하고 섹슈얼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였냐면 그 그림 중에 하나가 그 우울함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창문이 있고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게 녹아내리는 듯한 그림을. 그 녹아내리는 달리의 그림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저도 아이디얼리스트니까요. 너무 멋지잖아요. 몽환적인. 바로 사진을 찍어서 학교 교실 TV로 친구들에게 공유를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오 박수를 친 순간부터
이 아이는 자기의 특별한 마음을 표현한 그림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게 시작된.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하나씩 자기 그림을 이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온 것만큼 저는 아이디얼리스트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의 생각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는지 무엇을 네. 말하고 싶은 건지를 계속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애가 신나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동안 아이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누군가가 보고 인정해주고 네. 또 자기 마음이 그 그림에 담겨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거나 인정받았던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저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네. 또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네. 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었대요. 그러면 야, 너 그림 되게 감각적으로 잘 그리는데 혹시 언제부터 좋아했니? 그랬더니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데 네. 놀랍게도 좋아하는 작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피카소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4학년 때 피카소 책을 사서 네. 작품도 보고 읽을 정도로. 이야, 선생님이 네. 대한민국에서 피카소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이 토대를 마련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 편지를 잘 갑옷처럼 보관해뒀다가 네, 진짜 피카소가 되면 제가 잘 쓰려고요. 그러게요. 아, 자신의 특별함을 특이함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숨기고 살았던 아이의 로부터 받은 상장. 네, 이 아이가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학원을 다녔었대요. 아이고, 그러면 그 아이는 죽음의 길로 갔을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술학원을 끊고 그림도 안 그렸었는데 네. 그 5학년 때 다시 시도를 해서 저한테 보여준 게 이제 새롭게 보여준 시도였고, 네,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네. 아이디어리스트다 또 WPI를 몰랐다면 혹시 그런 상상을 하기가 지금은 힘들겠지만은 선생님이 WPI를 알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활동을 한 게 지금 한 몇 년 정도 지내셨나요?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5년 차쯤 되는 5년 차. 네. 그럼 5년 전에 네. 5년 전에 선생님이 처음에 이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교육이 뭔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들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행정 직원으로서 내가 입시 도우미가 된 듯이 이 진짜 슬럼프에 빠졌을 때 네. 그때 이 아이의 상황과 같은 그림을 봤으면 선생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딱 여기까지였겠죠. 멋지다. 끝. 왜냐하면 그렇죠. 나쁜 소리는 하기 힘드니까. 어른들이 보면 얘가 되게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라고 느낄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아이디얼리스트의 그림은요. 가끔씩. 근데 이 아이가 되게 자기만의 생각을 독특하게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 멋있었어요. 아이의 그림이지만. 그리고 WPI를 배우고 나서 얘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길이 얘 살 길이다를 배우게 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연속적으로 계속 표현하게 될까,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고요. 선생님이 WPI를 배우면서 이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거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살 길을 마치 마련해 준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와, 놀랍네요.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WPI를 배운다라는 거에 대한 에센스를 아시게 되셨을까요? 선생님은 머리가 원래 좋으셨어. 지금 인물을 보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4번이나 임용고사에 떨어질 정도의 머리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일단 저걸 써놓은 것 자체가 이게 제가 솔직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 하나랑 네. 저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게 그렇죠. 있었어요. 네. 수능을 4번이나 쳐가지고 대학을 가고 임용고사를 4번을 본다. 저는 이런 분이, 그리고 이런 분이 WPI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미리 알았으면 웬만하시면 다른 거를 좀 알아보시죠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경험을 했던 것 자체가 제가 공부를 재밌다고 느낀 때가 네. 그 재수할 때였거든요. 네. 두 번째 수능 볼 때. 오. 저는 그 전까지는 수학 시간 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 근데 수학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 인강을 잠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걸 보고 나서 교과서만 중학교 1, 2, 3 공통수학, 수원수 2 이렇게 해서 교과서만 따로 해서 책 읽고 내용 보고 책 덮고 제가 손으로 써서 설명하고 네. 그게 나중에 WPI를 배우고 나서 아이디얼리스트가 살아남는 공부 방법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되게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네, 수능을 네, 수능을 볼 정도였으니까 네. 적어도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믿기 시작을 했군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좋은 걸 수도 있겠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자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변화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아이도 혹시 저 고등학교 때 저의 마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보면은 제가 이제 안테나가 세워져요.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아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보기에 아주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겪었던 아이인데 꼭 이런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반에 몇 명 정도가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반에 몇 명 정도가 있죠? 보통은 25 전후로 있는데 25 전후로 저희 있고 학년은 22, 3명 정도. 네. 그런데 그 22, 3명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있는 애가 한두 명 있을 수 있으면 나머지 애들한테는 WPI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딱 맞은 운때가 좋았어야 됐지. 그냥 보통 뭐 한 10명, 20명 그런 애들한테는 뭐 저 선생님 왜 저래?
이렇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극적인 변화를 보는 거는 1년 안에 보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네. 특히 이제 로맨티스트 아이들하고 아이디얼리스트 아이들한테는 확실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로맨티스트 애들이 학교 생활 참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참 힘들게 꾸역꾸역 다니는 애들이 로맨티스트 애들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이 3월에 딱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교실, 새로운 아이들,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는 순간부터 얼음이 돼 있거든요. 얼음이 된다는 건 얼어버렸다는 이렇게 거죠. 얼어서 긴장하고. 눈동자만 이렇게 굴리는 그런 느낌. 눈동자는 그래도 안 얼었군요. 네, 훌륭하네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가까이 가서 뭔가 이야기할 때쯤 되면 항상 경직이 되는. 그러게요. 그 애들이 사실은 공부도 참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낯선 환경에서 그냥 얼어버리는 상황이고 네. 저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그런 애들을 대해주기 시작합니까? 저희 반 아이들을 이제 3월에 WPI 검사를 하고 나서 먼저 3월에 딱 네. 누가 누군지 모를 때 네, 정체를 깔아 네. 뭐 이런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최대한 빨리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맞게 좀 적응하는 걸 도와주고 싶어서 로맨티스트 아이들한테가 이 WPI를 설명할 때 걔네들이 반응을 보면 진짜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 못해요. 근데 눈동자로 그렇죠. 모든 걸 말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너희들이 천천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야. 너희들이 친구가 많지 않은 것도 자연스러운 거야. 많으면 더 괴로워져. 맞아요. 굳이 너희들이 불편한 거를 막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눈빛부터 달라져서 그 다음부터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 보면 그 로맨티스트 아이들을 대하는 모드가 따로 이렇게 작동이 돼요. 선생님 로맨티스트 모드. 네. 저 로맨티스트라고 생각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절대 빨리 다가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애할 때 참 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를 먼저 누구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보통 쉬는 시간 다가갈 때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렇죠. 로맨티스트 애들. 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애가 혹시 나 잘못해서 선생님이 뭐 할 말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랑 1대1로 대화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별로 아이들이기 없죠.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경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최대한 단짝 친구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해 주거든요. 확실히 핵심을 아시니까 네.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작년에나 지난해나 뭐 좀이라도 친한 친구 있으면 이제 자리 배치부터 걔랑 무조건 같이 앉힙니다. 네. 그럼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 불안감도 확실히 줄어들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보면 많은 교사들이 사실 반의 학급 경영 뭐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정작 개개의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것인가 이럴 때는 그냥 공자님 말씀 같은 이 규칙을 지켜야 되고 뭐 하는 그런 것만 강조하지 각각의 아이들이 이 학교 생활에 적응한다라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각각의 아이들마다 적응하기 참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무서워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모르니까 더 힘들어하는 로맨티스트 선생님들 특히 더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WPR을 통해 가지고 학급 경영 또는 아이들이 이 학교 생활에 즐겁게 적응할 수 있게 한 거 그런 팁을 좀 알려주시면 어떻게 네, 특히 초등학교에는 로맨티스트 또는 로맨티스트 리얼리스트 높으신 선생님들이 꽤 많거든요. 아마 따지면 절반 이상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이디얼리스트 선생님 만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이디얼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간다는 거는 거의 목줄 끼어가지고 끌려가거나
아니면 오셔도 빨리 나가시더라고요. 아니면 선마을 선생님 뭐 네네. 이런 걸 꿈꾸가지고 갔는데 선마을에 해적들이 네. 가득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거죠. 그러면 로맨틱 선생님들이 교사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성실하고 그럼요,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대 가시는 선생님 분들이 학생들이 다 로맨티스트 성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선생님들은 휴머니스트 아이들과 아이디얼리스트 아이들 이해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쟤들만 없으면 내 네. 교사 생활을 그대로 할 만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 네. 처음 접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직생활 위기를 겪을 때 그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 교직의 위기를 느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그 애들이 선생님 나를 무시한다. 네. 깔본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괴감을 가장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 애들은 아무 죄 없어요.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 선생님하고 어떻게 내가 좀 친해져 보려고 하고 나를 좀 봐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애들이 행동하는데 네. 이 로맨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내 남자친구도 내한테 안 하던 짓을 지금 이런 느낌까지도 네. 상담에 오셔가지고 토론을 할 때 이거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네.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분들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그 선생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이 아이의 프로파일을 딱 보고 나면 이런 뜻이었다라는 걸 알고 나면 그 아이의 원래 의미, 마음이 뭐다라는 거를 네네. 로맨 스님한테 네. 통역을 해주시는군요. 네네. 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선생님들이 부담을 좀 덜 느끼시고 그렇죠. 힘든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물론 그래요. 네. 내가 걔네들한테 무섭게 됐는데 애들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이 선생님이 본인이 그렇게 무섭게 한다고 애를 대하는 건 애들은 저 선생님이 참 웃긴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한 네. 이해도 하시기 참 힘드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맨티스트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수업 시간 태도나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얘는 몰라요. 그렇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금방 까먹을 거예요 라고부터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아주 여러 번 설명이 필요하다. 근데 선생님의 패턴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열심히 참으세요. 착한 마음으로 그렇죠. 참다가 도저히 못 견딜 때 폭발하죠. 네. 그거가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지랄 발광이 되고 선생이 어떻게 저렇게 마귀알 몸으로 바뀌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최악의 그 발작적인 상황은 어떤 거냐면 수업 시간 도중에 반 아이들 앞에서 그 아이의 수업 태도를 지적할 때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10번이고 표현을 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따르니가 되는 거고 그러게요. 선생님은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쟤네들도 떠들고 있는데 왜 맞아. 저한테만 그러세요? 나만 미워해 이제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를 줄이려면 일단은 이 아이들은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때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 선생님이 느꼈던 감정이나 선생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면 놀랍게도 잘 받아들인다 애들이. 훌륭하신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로맨 쌤이 이해는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수업 시간 때 이렇게 쌓아두기보다 쉬는 시간 때나 따로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덜 쌓이죠. 답답한 것들이. 훌륭하시네요. 네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내가 꼭 하고 싶다 하는 건 뭐 또 있었어요? 제가 사실 그 앞에 2년 동안 얘기 나왔던 게 그 승진이냐 아니냐 모드로 제 진로를 고민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이디얼리스트로서 그 승진을 위한 점수 따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고 네. 그렇다고 안 하고 있기에도 또 애매한 상황이 맞아요. 돼서 고민하던 찰나에 WPI를 배우고 나서 제가 교사로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무엇을 가르치고 싶지라는 거를 이제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확히 만들어간다가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렇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네네. 자기가 이 원하는 바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네. 나면 학급 운영하는 방법도 수업도 그리고 수업하는 내용을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걸 안 가르치실 건가에 대한 기준도 업무를 맡아도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네.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노예나 마치 끌려온 죄수처럼 교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학급의 주인으로서 이 아이들을, 이 귀한 아이들을 진짜 영혼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삶을 나와 함께 만드는데 내가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이 학급을 경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까 예를 들었던 저 아이도 제가 WPI를 배우지 않았다면 저 정도까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느껴요. 저 선생님은 특별한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특별한 교사로. 네. 이야, 아이만 변신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또 변신을 했다는 걸 네. 느끼는군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가르칠만 나는 교육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꾸역꾸역 제가 직장에서 돈 벌듯이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진짜 놀랍네요.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21세기에 진정으로 이 교사의 역할이 뭐고 스승의 역할이 뭔가를 선생님이 새롭게 지금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네요. 네네, 그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 가르칠만 나는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 스타일대로 해나가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하게 돼서요. 그래서 WPI 교육 전문 상담가라고 저의 정체성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르칠 나는 이 교실을 만들까, 또 교사로서 살아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인생 상담을 해주고 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담도 선생님이 해주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또 설정을 하셨다. 네네네, 맞습니다. 와, 놀랍네요. 네, 선생님 꼭 그거를 내년에는 그럼 그게 어떻게 또 실현됐는지를 와서 또 간증해 주실 거죠? 네, 주기적으로 와서 저의 경험 같은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이 학교 현장에서 초등생들을 가르치면서 WPI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그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읽게 됨으로써 아이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특이한 애라서 가능하면 숨겨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회장으로 나가고 자기의 특별함이 특이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또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특별한 재능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초등학생 시절에 이걸 느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앞으로 남은 삶이라는 거는 피카소 이상의 천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될 걸 생각하니까 저도 놀랍기만 합니다. 또 그 와중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동료 교사들이 각각 그냥 학교라는 조직에서 월급장이로 어떻게 꾸역꾸역 내가 이거 때려치지 못해가지고 산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교사들에게 있어서 교사라는 것이 얼마나 살맛나는 직업이고 내가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또 아이들과 진짜 재미있고 살맛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 선생님들을 코칭하고 상담까지 또 하는 나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조성현 선생님의 이 경험담, 저도 놀랍습니다. 제가 진짜 WPI를 만들고 이거를 교육하고 하는 사람만 아니면 주여 저에게 어떻게 이 WPI를 주셨나이까, 이런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연세대에서 제가 잘리기 전에 10년 빨리 나와가지고 이거를 더욱더 가르쳤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제가 65세 정년이 될 때까지 냅두지 않고 55세에 저를 잘라준 갑자기 연세대에 대해서 감사함이 생기는 이런 또 변화가 생기네요. 진짜 놀랍네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